네,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대성쌤이 너무 이렇게 아나운서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어떤 EBS 다큐멘터리에 관한 어떤 리뷰 아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학교, 그리고 그 일부가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의 구성원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학교라는 곳은 교육을 하는 곳인데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다소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대성쌤이 광분을 했었습니다. 너무 표현이 지나쳤나요? 네. 그 광분을 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화나셨습니까? 근데 처음 그 다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신선하다. 우리가 막연하게 했는데 학교 활동 중인 수업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게 또 약간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오해를 낳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쌤은 학교 현장을 사랑하고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외부 어떤 학교 현장에 계시지 않은 교육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 맞다, 정말 요즘 학교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조금 다소 2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의 인터뷰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는 말이 학교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를 왜 다니는지 싶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 학원에서 나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교사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은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수업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수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업을 자기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걱정,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학생의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그 아버님이 학교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학교를 원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 수행평가를 봐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학부모의 역할인지 교사의 역할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토로하면서 이제 오프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영상이 중학교 역사 수업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애띤 이제 신규 같은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 수업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근데 역사 수업이 이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좀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나 흥미도 느끼기 어렵고, 또 그 배운 내용을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역사의 인물이 되어 본다거나, 뭐 어떤 영상을 제작해 본다거나, 어떤 다양한 이렇게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아니 그쪽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죠. 안타까운 건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되고.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생각하는 거는 이 활동 중심 수업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잠깐 공격도 안 했는데 벌써 방어를 하지 마시고 그런 활동 중심 수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수업이었고 왜 그 선생님이 그런 수업을 디자인하셨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하고 되게 거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랑도 거리가 있고 그 인물과도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최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역사적 인물도 되어보고 그 시대적 상황을 현대에 끌어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다큐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시대가 현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광고도 만들고 뭐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이 초점을 모든 수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목표를 놓치고 약간 삼천포로 빠졌다라는 게 거기 다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활동주식 수업 설계나 뭐 아이들과 이게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게 좀 보완하거나 이렇게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쌤은 약간 전문직 면접 보는 느낌이세요. 제가 뭘 말하기 전에 이제 방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역사 수업을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외부적인 관점에서 이상한 거예요. 수업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은 급히 설명을 하십니다. 급히 무엇을 설명하냐면 얘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역사의 변화를 4컷 만화로 만들 거야. 4컷 만드는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학생 1인당 2컷씩 만화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역사 수업인데 역사 속 변화의 모습을 4컷 만화로 그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선생님은 그 자리에 가서 그 학생들 그 모둠을 도움을 이제 안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럼 수업 결과물을 갖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수업을 보고 오늘 수업의 목표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4컷 만화는 사실은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들,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보면서 이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수업 목표에서 지향했던 역사적 사실의 변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거기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옮겨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수업 어땠니?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이제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뭐 4컷 만화를 그렸는데 뭐 이렇게 했고 그런 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좋았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친구가 딱 이럽니다. 색칠 공부 시간인가요?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똑같이 느낀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자기 반성은 이거죠. 이게 수업의 본질, 수업에서 추구한 이제 목적, 성취와 정말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집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 왜 활동만 하고 끝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처음에 활동주식 수업을 이해했을 때는 아이들이 막 재밌게 뭔가 하는 그 재미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미라기보다는 수업 내용과 목표를 충분히 담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활동주식 수업을 부가트라는 걸 처음 했을 때는 멋진 부가트 결과물에 집착을 했다가 조금 수업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수업 목표에 얼마큼 다가갔는가 봤을 때는 부가트는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콘텐츠 그 안에 아이들이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온전히 잘 담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나를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처음에 평가 관점에 대해서 야 너희들 너무 화려하게 잘 그리고 잘 색칠하고 잘 그릴 필요 없이 너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선생님이 평가하겠다라고 한번 처음에 제시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색칠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필로만 그린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좀 중심과는 관련 없는 활동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대성쌤의 지금 말씀은 그러면 활동 중심 수업은 바람직한데 그 적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교사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하셔요. 제가 감히 그 선생님을 뭐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활동 중심 수업이 거기서는 모든 수업이 활동 중심 수업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처음에 강의식 수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수업이 필요하고 마지막 정도나 결과물 산출하거나
그럴 때 또 활동 중심 수업이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이제 다큐멘터리 자체가 사실은 좀 자극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조금 왜곡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 더 이상 학생들한테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수업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이 돼야 되고 협업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5개념을 형성할지라도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수업을 활동 중심 수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좀 시달려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수업이 아까 전 대성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수업이 다 활동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역사 수업이 뭐냐면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께서 스토리텔링을 너무 재밌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설민석 그 씨의 느낌? 너무 스토리텔링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선생님이 조금 그때는 조금 무서우셨죠. 이제 끝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쪽집 시험을 봐주셨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잘 몰입해서 듣고 있으면 그 쪽집 시험을 잘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쪽지 시험을 이해 못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 강의식 수업이 맞는 수업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특히나 거기 사례 중에 한 아이가 근데 영상 편집으로 막 밤에 꾸벅꾸벅 잠을 못 자고 부모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분노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저런 걸 시켜?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첫째로 이제 그 모든 활동에서 그런 영상 만들고 이런 거는 내 선생님이 조금 어느 정도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도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 어떤 특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영상을 잘 만든다. 그럼 그 아이는 계속 그것만 맡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 아이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희망하고 나는 뭐 영화 감독이 되겠다 해서 정말 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아이가 학습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사전에 아이들끼리 역할을 정한다거나 협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한다거나 수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성쌤이 이제 관점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갔는데 이제 예. 그 말씀은 맞는 게 지금 교사들이 활동 중심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는 어떤 그런 강박에 좀 시달리고 있는 측면을 이제 그 방송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관점으로 이제 카메라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이 울면서 과제를 합니다. 아 정말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아마 UCC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수학적 개념에 관한 이제 그 과제였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UCC를 만들더라고요. 단편 영화처럼. 그리고 프리미어라는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새벽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셔서 누구야 언제 자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제를 못하죠. 그 과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완성해서 내면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수학 수업에서 지향하는 수학의 기본, 그 코어, 기초 기능인가?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그런 수행 평가로 하는 것이 과연 수학 시간에 추구하는 본질과도 일맥상통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김대현 선생님이 말하는데 요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중학교만 가도 과제들이 다 이제 프로젝트 과제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프로젝트 과제를 할 때는 이 친구의 역할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사춘기 남학생이고 이제 앞에 남들 앞에서 이제 말하거나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 큰애는 PPT만 만드는 거예요. PPT. 그러면 밤새 PPT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서는 그걸 갖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저는 이제 남녀 차별을 하진 않지만 이제 그 학생이 훌륭한 여학생이 그걸 발표합니다. 저는 답답한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의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업 시간에 이제 갖춰야 될 기본 기능에 대한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PPT 디자인만 꾸미고 있으니 마음이 이제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될 개념이나 그거에 대한 응용, 그거에 대한 심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UCC를 만들고 있는데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칠판에 수행평가 과제가 한 20개 정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부분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정말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그 다큐에서 다뤘던 거는 활동 중심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여러 가지 기본 이런 적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아이가 분노했던 거는 내가 며칠 밤을 새서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잘했네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활동 중심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사의 학생의 수준별 평가나 맞춤형 평가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가장 평가의 화두가 되는 게 과정 중심 평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행 평가라는 이름 하에 그 영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수업 안에서 그 아이가 질문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과정 중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별 그러니까 나는 영상만 만들다 끝난 것 같아. 그럼 그 아이에 대한 그 처음에 그 진단이라든가 학습 처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업 교수 이론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의 모든 문제가 꼭 활동 중심 수업에 있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곡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맞는 말씀이죠.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서 잘못 구성된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활동 중심 수업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사나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하지 못한 활동들을 과제로 내보내게 되고 그 과제가 원래 수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의 이제 핵심이 꽃이 저도 말씀한 것처럼 피드백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 학생에게. 근데 그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활동 중심 수업들이 사실은 저희 초등 현장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움 중심 선도교사, 배움 중심 수업 개선 교사 뭐였죠? 선도교사였나요? 선도교사. 선도교사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수업을 공개 많이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EBS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서 생성이 되는 5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 1인이 모든 학생들의 그런 맞춤식 처방이 가능합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또 환상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그 수업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충분히 이제 그 전차시나 그런 이론적인 거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안에서 우리가 근데 밸런싱이라고 해요. 수업 배분이 지금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시간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그 활동 결과물 만들 때도 뭐 PPT든 한글 이런 걸 좀 단순화시켜서 PPT 말고 그냥 한글 문서로 혹은 뭐 동영상 같은 거는 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해서 한다거나 아이들이 거기에 이게 엉뚱한데 빠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좀 섬세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팅 올리는 거 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이학습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댓글 달아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근데 결과물을 아이들 책상에 다 펼쳐놓고 가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아이들은 뭐 그냥 낙서처럼 해놓은 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만화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대성쌤을 좀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잘된 수업들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배움 중심 수업 개선 선도교사라는 제도로 있어서 그 선도교사님들이 1년에 몇 번씩 수업을 공개를 하셔요. 근데 그 수업을 공개했을 때 이제 대성쌤은 이제 굉장히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한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이제 한창 수업 동영상을 이제 대성 선생님 수업 동영상이 저희 교육시험 관내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잘된 수업의 사례라고 인식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쇼다. 왜 쇼라고 생각했냐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많은 활동의 거리는 주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그런 환류가 정말 제대로 일어났는가. 지금 뭐 클래스팅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 왜냐면 한번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우리 고학년 선생님들은 6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 어떤 모든 수업을 활동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한 2시간, 3시간의 활동 중심 수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환류하고 피드백해야 되는 건 90개의 활동, 100개의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교사가 책임감 있게 환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제 수업은 이제 거의 정확하게 프로젝트 차시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20차시짜리 그러니까 미술 수업, 과학 수업, 국어 수업이 근데 최종적으로 근데 정리되는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했던 거는 뭐 정확한 지식은 이미 전차시에서 다 아이들하고 여러 번 확인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예술과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이나 지속적으로 탐구하거나 이렇게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흥미 유발이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떻게 수업을 저렇게 하냐. 근데 실제로 저도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매번 수업은 못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데 마지막 차시 정도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산출물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수업을 재구성한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환류의 과정이 어떤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류해야 된다면 불가능한데 마찬가지처럼 교사가 잘 설계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20차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강의식 수업과 그 중간중간에 지식이 잘 생성이 되었는가,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가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서로의 어떤 그 학습 산출물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에서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가 그런 수업만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수업이 그거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프로젝트에.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근데 대성쌤이 수업 공개한 거는 다 활동 중심이던데요. 왜 그런 수업만 공개합니까? 왜 그런 수업만 공개하셨습니까? 아까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 도달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수업, 그리고 환류를 하는 피드백을 하는 수업, 그런 수업들에 대한 어떤 왜 공개는 안 하시고 맨날 이렇게 융합 수업 뭐 엄청 화려합니다.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엄청 올리겠습니다. 화려합니다. 왜 그런 화려한 수업만 하셨습니까? 근데 우선 저희 선도교사 운영 취지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처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의 새로운 수업, 일상 수업인 수업에서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 좀 약간은 다양한 영역의 수업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말 그대로 선도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약 제가 그 수업에서 예를 들면 미술 수업이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의 한 과정으로 기초 수업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배경 그림을 그리는 거 1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얻어갈 게 없어요. 제때 참관하셨던 선생님이 한 200분이 넘고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시교육청에 탑재가 됐는데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선도교사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제가 만약 공개를 한다면 네네. 그냥 한 차시가 아니라 한 3-4번을 쭉 연달아 공개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참 대성쌤한테 죄송하네요. 제가 이거 어쩌면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도교사로 활동할 때 어떤 활동 중심 수업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수업이라면 이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우리 대성쌤이 하셨던 디자인 싱킹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면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수업도 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설계,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문제 해결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 또 이제 저도 자기 반성을 하자면 뭐냐면 수업 개선 선도교사들이 트렌드에 맞는 수업들, 보여주기 위한 수업들을 많이 공개하세요. 그래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내가 좀 나의 수업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업 참관을 가보게 되면 정말 현란한 수업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업의 정말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도교사들 수업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환경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들이 그 수업만을 위해서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업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제 오랜 시간 또 중기 장기적으로 이제 쌓여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이라는 것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요약을 하고 대성쌤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학교, 그거는 학교의 어떤 변화 속에 일면을 본 것이고 그 일면의 부작용을 본 것이다. 근데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느끼시고 있다. 우리가 지나친 주입식 교육은 잘못됐지만 그 주입식 교육에 있어서 본질도 놓치면 안 된다. 수업이라는 건 수업의 목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기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동 중심 수업과 강의식 수업 그리고 다양한 수업들 그런 것들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 교사가 어떤 한 주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져 간다면 학생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교사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건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분명히 현장에 시사점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똑같은 게 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는데 저는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워포인트를 안 쓴대요. 무조건 원페이퍼 글쓰기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게 화려한 결과물을 산출해야 된다. 뭐 아이들이 뭔가 재밌어야 되고 보여줘야 돼 이런 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내가 했던 거를 그냥 글로 쓴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만화로 이렇게 막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설계가 되고 평가도 역시나 거기에 초점이 된다면 활동 중심 수업이 좀 더 이렇게 지금의 이런 손과 발은 바쁜데 얻어가는 게 없다라는 맞아요.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수업, 그러니까 수업 예. 시간에 여유가 있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활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평가를 이제 수행 평가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의 한 일환으로 중간 중간에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또 너무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그게 있지만 아니라 2부 때도 예. 얘기해야 되니까 예. 2부 때도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가 요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두서없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전부는 아니다. 현장의 변화를 위한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